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1차 함수 배우면서 1차 함수를 배우면서 조금 직선의 방정식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은 지금 y는 어떤 게 생겼어요? mx 더하기 n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얘가 기울기라고 부르는 아이였죠. 그리고 얘는 무슨 절편? y 절편이라고 부르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왜 이런 식이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식을 만드는 게 조금 중학교 식하고 좀 달라요. 중학교 때하고 좀 다른 느낌이 있는데 근데 가면 결국에는 얘야. 되겠죠? 결국에는 얘여서 그러니까 너무 부담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는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선 기울기라고 하는 것부터 알아보죠. 기울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예요? x의 증가량에 대한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좌표가 두 개가 있었다고 한다면, 좌표가 x1, y1이 있었다고 한다면, x2, y2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 기울기를 계산할 때는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이렇게 한데 이제 요 세로 중만 요 뒤에 부분 다 이렇게 쓰는데 조금 느낌상 요 세로 부분을 똑같이 자리 바꿔야 돼. 섞어서 자리 바꾸면 안 되죠. 그치? 그런 것 좀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할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도 써지고 이제 이런 폼으로도 써져요. 사실은 우리가 이 y1을 뭐라고 쓸 수 있으니까 fx1 이렇게도 쓸 수 있죠. y2는 fx2 이렇게도 쓸 수 있지. 그렇게 되면 얘를 내가 어떻게도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x2 빼기 x1분의 fx2 빼기 fx1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됐니?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있어요. 표현되는 방법이 기울기가 배워두면 미적분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x1, y1이 있고 이쪽 좌표에 x2, y2가 있다면 어차피 우리가 얘네들의 증가량인 거잖아. 그러면 x의 증가량을 세모 쓰고 델타라고 읽어요. 그리스어야, 그리스어. 델타 x라고. 이 델타 x가 의미하는 게 뭐야? x 값의 증가량이야. 그리고 델타 y라고 하는 건 y 값의 증가량이야. 됐니? 그래서 얘를 또 어떻게도 쓸 수도 있다.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도 표현돼요. 과학 시간에 자주 볼 거예요, 이거. 속도 계산할 때. 물리할 때, 역학할 때 자주 나와요. 속도 계산할 때. 그래서 이게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사실은 평균 속도. 과학에서 말하는 평균 변화율. 평균 속도예요. 평균 속도. 과학에서 말하는 평균 속도가 우리가 말하는 직선의 기울기야. 됐니? 그러면 얘를 이 점을 조금 x2를 줄어들어 버렸네요. 이 x2를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니? x2는 x1에다가 얼마만큼 더한 거하고 똑같아요. 델타 x만큼 더한 거하고 똑같잖아. 됐니? 그래서 표현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럼 x2 빼기 x1이 누가 되고 델타 x가 되고 차이만큼이고 fx2는 누구? x1 더하기 델타 x 빼기 fx1 이렇게도 표현해요. 기울기를. 그래서 기울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중학교 때는 딱 조금 뭐지? 좀 중학교 때 좀 어려운 책 하면 블랙라벨 막 그런 거 있나? 그런 거에 보면은 딱 이 정도까지는 나와요. 이 정도까지는 나와 식이. 그리고 표현은 이런 표현들은 조금 알아두면은 나중에 이제 과학할 때도 좀 보게 되고 역학이나 그런 거 할 때도 보게 되고
그렇게 될 거예요. 둘이 다 이 평균 변화율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그냥 직선의 기울기라고 할게요. 그냥 됐니? 됐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러면 그래서 이런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하게 되면 항상 기울기는 직각삼각형이 생긴다 그랬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 뭐가 생겨요? 각이 생기네. 그치? 요 각의 탄젠트 값도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다. 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표현은 되게 다양해요. 근데 이제 이 표현들이 어느 요소에 쓰느냐에 따라서 좀 이름을 달리할 뿐이지. 됐니?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끝내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대체 요놈 나와 있고 이건 알고요. 자, 이 식은 대체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 우선은 이거잖아. 우리가 중학교 때에는 x1,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하면 기울기를 알려줬잖아.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쓰고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풀었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만약 이런 거야. 기울기가 3이고 1,2를 지나는 직선은 구하세요. 그러면 3이니까 3x 더하기 b 하고 1하고 2를 넣어서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y는 3x 빼기 1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방법들을 써도 되는데 좀 선호하는 편은 아니야. 대부분이. 됐니? 그래서 선생들이 대부분 다 어떤 느낌이냐면 왜 이 식이 나오게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기울기를 알고 있다 치자. y는 mx 요놈의 기울기가 m이라는 걸 알고 됐어. 그냥 기울기가 m인 직선이라고 해보자. 됐니? 그리고 얘가 어디를 지나고 있어? x1, y1을 지나고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 이런 직선의 좌측을 구하고 싶다 이 말이야 사실은. 그러면 당연히 이 직선 위에 사실 누가 있는 거야? 직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x, y가 여기 위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찍찍 끄면 이 길이는 x 빼기 x1이 될 거고요. 이 길이는 y 빼기 y1이 되겠잖아. 그치? 그러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기울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m은 어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x 마이너스 x1분의 y 마이너스 y1 이렇게 되죠. 되니?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니? 그러면 얘를 짝짝 곱하면 y 빼기 y1은 m의 x 빼기 x1 이렇게 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식이 나오죠. 똑같은 식이. 여기에서 얘가 증명이 되는 거다. 간단하게. 근데 센세 y1하고 만약에 y1하고 y가 같대. 그치? 그러면 y1하고 같으면 높이가 같으니까. 그치? 그러면은 얘는 가로로 가는 직선이 되겠지. 만약에 x1하고 누가 같게 되면 x가 같게 되면 분모가 0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애초에 우리는 얘는 어떻게 되는 직선이라는 걸 알아. 세로로 가는 직선이라는 걸 알겠지. 안녕? 됐니? 봐봐요. 잘못했다. 반대로 했다. 짠. 봐보자. 여기에서 파생되는 거 할게요. 만약에 반대로 했네요. 쏘리. x 빼기 x1이 만약에 0이 됐대. 그치? 그러면 얘가 사라질 거니까 누구만 남아? y 빼기 y1은 0만 남지. 그래서 y는 y1 이렇게 가로로 가는 직선이 되고요. 만약에 이번에는 이제 얘가 0이 됐대. 그러면은 0은 m의
x 빼기 x1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약분하면은 누가 되죠? x는 x1 세로로 가는 직선이 나오죠. 됐니? 그래서 이제 요 정도는 좀 알고 다 아실 것 같아 이제. 그래서 요런 요런 새끼래. 요런 것들 됐니? 자, 뭐 절편의 의미는 다들 아실 것 같으니까 그냥 스킵 됐니? 넘어가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볼 거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건 알지. 두 점을 지나는 걸 아니까 뭘 찾을 수 있어요. 기울기를 찾을 수 있으니까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좀 다른 게 요런 거는 이제 중학교 때는 배우지 않은 형태지요. 그치? 생각을 해보면 x절편이 절편이 a니까 요렇게 생겼다고 치자. 만약에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한다면 기울기는 y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기울기가 될 거고요. x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지 식이. 그런데 내가 양변에다가 a를 곱하면 ay는 마이너스 bx 더하기 ab 이렇게 될 건데 이쪽으로 이항을 하죠. bx 더하기 ay는 ab AB를 싸그리다 AB로 나눠버리면 이 식이 나오게 되지. 됐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한테 뭘 알려주면은 절편만 알려주면은 그냥 쭉 하면 되죠. 이런 거 됐니? 이런 식들을 조금 활용도가 뒤에 가면 나와요. 뒤에 무슨 함수, 분수함수 쪽 가다 보면 분수함수나 또 산술기하 평균 계산하는데 그쪽에 보면은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책이 자세하게 설명은 되어 있는데 모르는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방정식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얘가 무슨 방정식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알고 있죠. 그쵸?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었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y는 이런 걸로 다 바꿔서 블라블라 막 이렇게 했었죠. 됐니? 여기까지는 다 중학교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런 이야기들도 뭐 부호 보는 것도 할 줄 알죠. 이런 거. 선생님 할 줄 알지?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지나가죠. 자, 우리가 보면은 공통수학 1을 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본 적 있을 거야. 1 빼기 kx 더하기 3 마이너스 2ky 더하기 k 마이너스 5는 0. 2. k에 관한 항등식일 때 이런 말. 그래서 x, y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 본 적 있죠? 항등식 문제에서.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k 값에 관계없이니까 얘를 k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쪼갰단 말이야. 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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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쪼갰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가 k에 관한 항등식이어서 얘가 0, 얘가 0 해서 x하고 y를 찾았단 말이지. 그러면 얘가 0, 얘가 0 해서 연립을 했잖아. 연립을 했다 이 말은 뭘 찾았다. 근데 생각을 해봐. 얘가 이게 뭐니? 직선의 방정식 아니니? 그치? 근데 얘네들의 XOL 찾기 위해서 얘네들 연립방정식을 풀었지. 연립방정식을 풀었다의 말의 의미는 뭐야? 뭘 찾았다 이 말이야? 교점을 찾았다 이 말이잖아. 오케이? 사실은 그래서 얘도 사실은 직선의 방정식 폼이죠. 생긴 모양이. 그리고 얘가 풀었더니 교점이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치? 이렇게 생긴 아이는 요 놈의 해가 나왔을 거 아니? 해가 그냥 풀자. 더하면은 얼마야? x 또 시끄러워져.
왜 대체 이러시지? 두 개 더하면 y는 얼마? 4죠. 4 집어넣으면 x는 얼마? 마이너스 7이 나와. 됐니? 그러면 요 놈은 직선인데, 그치? 직선 맞잖아. 직선이지. 직선인데 얘는 무조건 어디를 지나야 되는 직선이야? 마이너스 7,4를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잖아. 됐니?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부르기로 해? 이렇게 이런 꼴로 주어져 있는 얘를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됐니? 오케이. K로 묶어져 있는 애들은 무조건 어디를 지나게 돼 있다? 정점. 됐니? 그 점을 찾아서 뭔가 하는 게 우리의 목표야.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런데 얘들은 이렇게 해서 정점을 찾아야 되지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얘를 이런 폼으로 줬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y는 mx 마이너스 m 더하기 7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지나는 점을 찾아주세요 이런단 말이야. 그치? NGM이 기울기 같으니까 얘를 m으로 묶어봤겠지. 그러면 x 마이너스 1 더하기 7이지. 그러면 이 m 값에 관계없이 x는 무조건 어디를 지나야 돼? 1을 지나야 된단 말이야. x가 1이 되면 y는 7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1,7을 지나는 직선이지. 됐니? 근데 이런 표현들을 은연중에 쓰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게 뭐야? 은연중에 쓰고 있어. 사실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미 너희들은 머릿속에 들어있지만 그게 그 정점을 지나는지는 몰라. 볼까요? y는 2x 더하기 3이야. 얘는 무조건 어디를 지나야 돼? 0,3을 지나야 돼. 무조건이지 얘는. 그러니까 y절편이 얘가 치는 절편들이 이 직선이나 어떤 함수들이 지나는 정점이 된다고. 무조건 지나게 되어 있다고.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정점을 지나는 방정식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표현들이 있어. 그랬더니 그럼 얘들이 매번 그런단 말이야. 이렇게 주어지면 어떤 일을 해요?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K가 있네, 보이네. 그러면 식을 항상 쪼개서 그 정점을 찾아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뭔가 장난질을 칠 거라 이 말이지. 되겠나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얘는 1,7을 지나야 되는구나. 그럼 1,7 찍으면 얘는 무조건 여기를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 섬을 지나서 뭔가 문제를 찾는 문제들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본 적이 있을 거야. 1차 함수가 이 직선과 만나도록 y절편을 주겠지. 주고 만나도록 하는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해서 뭔가 찾았지. 맞아요? 근데 이제는 이게 y절편으로 오는 게 아니라 배웠으니까 정점을 지난 직선을 배웠으니까 요렇게 와서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구하라든지 그렇게 문제가 바뀌어요. 됐니? 살짝 변화만 주고 있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렇고요.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돼 있네. 똑같은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했던 이건 뭐야? 이거 정점 지나는데 정점이 누구였어? 앞에 있는 요 방정식과 이 방정식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잖아. 맞아요? 그렇구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두 직선 중에 하나를 뭐로 묶으면 돼? K로 묶어서 정리하면 돼. 됐니? 그런데 문제는 뭐야? K로 묶어져 있는 이 직선은 만들어질 수가 있다 없다. K에다가 0을 넣잖아. 얘는 실수가 들어보니까. 그럼 얘는 나오지. 그치?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안에 있는
이 K로 묶여 있는 K 값이 누가 들어오던지 간에 여기 안에 있는 직선은 만들어질 수 있어 없어? 얘네들의 결합으로 못 만들어진다 이 말이야. 됐니? 문제는 그래서 대부분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두 개를 mn으로 묶어요. m이 0이 아니고 n이 0일 때 짜자자자잔 하면은 그치, n이 0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나눠버리면 얘는 만들어지지. 그치, m이 0이고 n이 0이면 얘는 만들어져. 그치, 근데 둘 다 0이 아니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둘 다 0이 아니면 L하고 L'은 만들어질 리가 없다고. 어차피 개수가 변할 거 아니야, 곱하면은. 그치? 그런데 mn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 식으로 만들어주게 된다고, 그냥. 됐니?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이때 요 말을 조금 좀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됐네? 되겠죠? 그래서 이쪽하고 이에 있는 요 놈하고 요 놈 내용을 조금 집에 가서 조금 한번 쭉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예전에는 여기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 안 내더라고. 묶었을 때. 자, 그래서 기본 유형 이런 건 하지 않을게요. 뭐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해봤을 것 같으니까. 근데 요거나 3번이나 한번 해볼게요. x절편이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얼마? 7분의 y는 1.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표현이. 됐니? 자, 넘어가서 뭐 x절편 y절편 못 찾는 사람 없죠. 4분면 못 지나는 거 계산 못하는 사람 없고. 자, 요거 방금 했던 거니까 이걸 어떻게 쪼개면 된다. 아, 이거 또 두꺼워. 이렇게 해서 능력해서 그럼 여기가 x 2x 더하기 2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요 연립방정식을 풀면 그치?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되겠죠?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둘 중에 하나를 어떤 느낌인지 봐봐. 우리가 사실은 중학교 때처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럼 요 교점을 찾아 연립방정식 풀어서 그럼 나온 거하고 요 4,0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면 돼. 두 점 아는 거니까. 근데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해보자 이 말인 거지 그냥 이런 방법으로 해보자. x 빼기 2y 더하기 2 더하기 k의 2x 좀 더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보다는. 그러면 얘가 어디를 지났어? 4,0을 지났지. 4, 0 집어넣으면 6 4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6 그럼 k가 얼마가 나와요? 2니까 마이너스 3 나오죠. 그럼 k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찾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니?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좀 한번 자, 여기서는 1번은 그냥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중점 구할 수 있으니까 x축이에요. 쉬고요. 탄젠트 30도 얼마야? 오, 루트 3분의 1이죠. 탄젠트 60도 얼마야? 탄젠트 45도 얼마야? 어차피 내봐야 요거밖에는 안 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둔각이 탄젠트 같은 거 배우지 않으니까 이거 알지. 아니 근데 나중에 문제 나왔는데 탄젠트 60도가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그치 문제 틀리면 어떡해요. 탄젠트 45도는 요 정도는 좀 상식이니까 중학교 때부터 배워온. 그치. 아니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 진짜. 그럼 공통 수학 1에 있는 곱셈 공식 몇 개 있어요? 다 합치면 쓴 거 다 합치면 한 맥시멈 18개 그 정도 나와요.
곱셈공식 변형까지 다 합치면은 맥시멈 18개 좀 더 쓰면 한 20개 그 정도 나온단 말이야. 그 정도는 머릿속에 암기하고 다녀야지. 이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공부 안 하는 오빠들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막 1월 달에 애워라 해도 절대 안 애워. 쪽지 시험을 매일 시간마다 봐도 그때뿐이야. 그러다가 3월 달이 되지. 야, 안 외웠냐, 아직도? 방학 때 그렇게 했는데, 이 새끼 아직도 까먹고 아직도 안 외웠어? 그러면은, 에이, 쌤. 중간고사 때까지는 다 외워지지 않을까요? 어? 절대 안 외워요. 중간고사 안 외워. 그래서 틀려. 그리고 나서 맨날 어렵다 그래. 곱셈 공식이 어렵다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곱셈 공식이 어렵지. 곱셈 공식이 어렵다. 뭐가 어렵다는 거지? 외우는 게 어렵다는 건가? 안 외우니까 어려운 거지. 그거는 곱셈 공식은 그냥 공식 쓰는 거야. 그 나머지 정리 막 그런 거 말고 그냥 공식 문제 딱 그거 있잖아. 변형 문제도 있고 막 그런 건 아니 단순 계산 문제 있잖아. 그거 말이야 그거. 그게 어렵다는 거야. 아이 그 아주 복잡한 것들 말고 또 애들이 또 나도 어려운데 막 이런 거 이런 게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점점 애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자, 그래서 이건 너무 쉽잖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루트 3이잖아. 이건 조금 얌스럽다 진짜. 여기가 여기가 3이건 알죠? 그러면 그치? 아이고 그냥 이렇게 끊어놓게. 그럼 여기가 몇 도라는 것도 알아요? 60도라는 것도 아네요. 요 놈을 2등분 했대요. 그럼 여기 몇 도야? 30도잖아. 기울기 얼마야? 루트 3분의 1이잖아. 잘 읽어보면 됩니다. 자, 직선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굳이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못 찾는 사람 없을 것 같으니까요. 2,0을 지났대요. 2,0과 0,b를 지나는 방식이 이해를 해. 근데 점도 잘 봐봐. 2,0은 무슨 절편이니? x절편이잖아. 뭐 그럴 필요 있어요. 일단 2하고 0 집어넣으면 되지 뭐. a가 3이네요. 0 집어넣으면 y b니까 2분의 3이죠 뭐. 됐니? 뭐 이런 거 뭐 고민하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이런 걸 좀 고민한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자, 한 직선 위에 있다.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이런 건 중학교 때 많이 했으니까요. 그냥 넘어갑니다. 자, 도형의 넓이를 분할하는 직선.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가, 이건 당연하지,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한 직선이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그 대변의 중점을 지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기초 중에 기초고요.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들 축에 들어가면은 삼각형을 이렇게 준단 말이지. 그러면 직선이 어떻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그래서 이 직선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래. 꼭지점을 안 지나는 애가. 그럼 요 정도는 돼야 조금 고민이 되는 거지. 왜냐면 전체 넓이를 구해야 되고, 그치? 그리고 분할된 어떤 거, 이쪽으로 할 건지 이쪽으로 할 건지 또 선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되니? 요 정도 문제들이 조금 어렵지.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무조건 맞아야 되고요. 자, 직사각형. 넓이를, 반띵하려면은 어디를 지나면 돼? 대각선의 교점. 그러면 평행사변형은 어떨까요?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이야. 여기 지나면 넓이 2등분 되겠지. 이렇게. 됐니? 오케이? 그럼 원은 어디를 지나면 넓이가 2등분 되나요? 중심을 지나면 되지, 이렇게. 그치? 그런데, 어떤 거 해볼까? 뭐야. 이런 등변사다리꼴은 어디를 지나야 넓이가 2등분이 될까요? 이렇게 됐니? 됐어? 중점 윗변과 아랫변의 중점을 지나면 돼.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은 그냥 굳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된대요. 됐니? 하실 수 있겠죠? 이거는 됐죠? 자, 그림 그려보면 돼요. 11번도 넘어가죠. 이거 부호 정하는 거니까 뭐 그냥 쭉쭉쭉 하면 되죠. 뭐 생각만 해보시면 됩니다. 자, 정점을 지난 직선. 얘가 K 값의 항상 P를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구하래. 항상 지나는 점 P.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됐니? 그러면 여기는 없어. 여기는 x 마이너스 y 더하기 y 더하기 1 빼기 1 됐나요? 그러면 이때 얘가 0, 얘가 0 돼야 되니까 y는 1, y가 1이면 x는 0이네요. 그럼 얘가 0,1을 지나야 되니까 기울기가 얼마래요? 2. y는 2x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됐네? 됐어요? 이런 거 틀리면은 모른다. 자, 얘네들이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그랬잖아요. 자, 이게 중학교 2학년 문제예요. 얘를 그려야지. 그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꼭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나는 잘 모르겠. 나는 왠지 그냥 안 그릴 때보다 그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그래프를 강박이 있어서 문제 풀 때 그래프를 그리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다음에 얘는 이항하면 y는 k로 묶을 거니까 x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여자 봐라. 이제 얘가 알겠네. 이제 얘가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이야. 그치? 마이너스 1,2는 한 요 정도 있다고 쳐보자. 얘가 1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대. 근데 그건 알죠. 축 위에 있는 점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잖아. 그러거나 말거나 경계는 생겨요. 기울기가 이때보다는 작아야 되지. 그리고 여기 지났을 때보다는 커야 되지. 결국 무슨 문제야? 대입하는 문제로 바뀌잖아.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풀어봤잖아요. 함수 나올 때 맨날 나오던 거니까. 됐어요? 뭐 다까지 구하진 않을게요. 가서 엄마한테 이러지 말고 선생님이 답도 안 풀어줘요 엄마 막 그러지 마. 할 줄 아니까 그러는 거지. 그런 애들이 있어. 그냥 설명만 해주고 넘어가요. 답이 얼마인지 몰라요. 답은 밑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렇죠. 자, 교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1이래. 그럼 이건 쉽네. 그냥 2 곱하면 4x 빼기 2y 더하기 20은 0. 짠 더하면 7x는 마이너스 21. x가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이 6이니까 y는 4. 그러면 y는 x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하면 되네요. 됐나? 됐니? 됐어요? 자, 이게 이렇게 해도 충분히 답이 풀린다.
근데 이제 배운 개념이 있으니까 배운 개념을 연습해 보자. 자, 어떻게 한다고? 3x 더하기 2y 더하기 1 더하기 k에 2x 마이너스 y 더하기 10은 0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근데 요놈의 기울기가 얼마래요? 1이었대요. 그치? 기울기를 찾아보자. 그럼 얘를 묶어야 돼. 2k 더하기 3x 더하기 2 마이너스 ky 더하기 10k 더하기 1은 0. 여기서 샥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니까 k 마이너스 2y는 2k 더하기 3x 더하기 10k 더하기 1 이렇게 됐죠. y는 k 빼기 2분의 2k 더하기 3x니까 이게 기울기네. 얘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죠. 2k 더하기 3분의 k 빼기 2가 얼마? 1. 그러면 2k 더하기 3은 k 빼기 2. 샥하면 k가 마이너스 5. 됐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5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됐어요? 활용도는 조금 많긴 많은데 조금 연습해 보시고요. 그래서 개념 마무리 이렇게 해서 쭉쭉쭉 12번까지 있죠. 자, 위치 관계까지 해볼까요? 오늘은 위치 관계까지만 할게요. 뭐 위치 관계도 별거 없으니까. 자, 직선의 위치 관계 몇 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어요. 뭐 평행하다, 일치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치? 지우야. 평행하면 어떻게 해야 돼? 기울기만 같으면 평행해요? 그 뭐가 달라야 돼? 그치. 일치하려면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죠. 이런 건 할 줄 알지.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만 다르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플러스야. 우리가 이제 자주 써먹을 거예요. 두 직선이가 요렇게 한대. 요렇게 뭘로 만난대? 수직으로 만난대. 됐니? 이런 경우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인데 얘가 수직으로 만나. 그러면 기울기 m 곱하기 m 프라임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기울기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야. 됐니?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두 직선이 어떻게 돼요? 수직으로 만나요. 직교한다 이 말이에요. 기울기 곱이 얼마? 마이너스 1. 기울기 곱이 얼마? 마이너스 1. 기울기 곱이 얼마? 마이너스 1. 됐어요? 이 정도는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됐니? 자, 그러면 요런 건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 봐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얘가 A분의 B를 A분의 B래. A, B를 지났대. 그리고 나서 얘를 내가 얘가 y는 x에 대하여 a, b가 여기 있어요. 대칭인 점이 있었나 봐. 그 점을 내가 b, a라고 할게. 됐니?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 또 있었나 봐. 됐니? 오케이.
그러면 요 직선은 기울기가 y는 a분의 bx. 요 직선은 y는 b분의 ax죠. 됐니? 둘이 곱해볼까요? 기울기를. 얼마야? 얘는. 기울기 곱이 1이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얼마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그러면 내가 이 두 점을 연결하게 되면 무슨 삼각형이 돼요? 이등변 삼각형이 생겨요. 무조건. 됐니? 오케이? 두 직선에 기울기 곱이 1이 되면 이거는 이제 체계를 안 나와요. 곱이 되면 얘네들은 항상 y는 x, 그치? 원점이 얘네들 평행이동되면 좀 달라지겠지. 위치는 달라질 거란 말이야. 상대적인 거니까 이거는 접평면은. 하지만 원점을 놓고 봤을 때 기본적인 모양으로 봤으면 이 두 개는 기울기 곱이 1이면 y는 x의 대칭이 된다 이 말이야. 두 개가. 됐니? 됐어요? 그리고 항상 뭐가 생겨? 이등변 삼각형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놈 두 개가 짠짠. 요것도 수직이 되겠네. 되니? 뭐 요 정도는 좀 알면은, 근데 이런 것들 안다고 해서 써먹을 때가 많이 없어요. 진짜 어려운 거 빼놓고는. 되겠죠? 요 정도는 좀 기억하고 이것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무조건 얘는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되겠니? 그리고 나서 보면은 됐다. 그래서 위치 관계 이런 것들, 기울기 관계 이런 것들 나오고요. 수직 조건 나와 있고 증명도 있는데 증명은 집에 가서 한 번만 읽어보세요. 굳이 내가 자 개념 8번도 이런 건 할 줄 알죠? 이제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거잖아. 근데 여기서 볼 거는 딱 요 4번만 좀 볼게요. 됐니? 수직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돼요? 개수들의 XY 개수의 곱을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돼? 0이 되면 돼. 나머지는 다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 이거 비율 관계. 그치, 하윤아?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많이 했었지. 직선의 방정식 하면서. 자,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알고 있을 거라 하고 그냥 스킵할게요. 이건 이제 문제로 좀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요것도 좀 중요하죠. 한 걸음 더. 이거는 왜 이건 뭘까?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맨날 풀던 문제잖아.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도록 하게 되는 A의 값을 모두 구하세요. 그런 문제 새록새록 기억이 나죠. 여기서 풀어서 틀린 사람도 있고 맞춘 사람도 있겠지. 수은이는 맞았었나? 나왔었는데. 수은이 중앙중이지. 됐어요? 오케이. 자, 봐봐. 그러면 요 세 경우가 뭐야?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지. 그리고 봐봐요. 이제 평면의 개수로도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이 세 개가 평행하게 되면 얘네들은 평면을 몇 개로 쪼개니? 네 개로 쪼개지지. 한 평면이. 그리고 얘는 6개로 쪼개지네. 이렇게 되면은 얘는 6개로 쪼개지네. 얘는 7개네. 하나 더 그어볼까? 몇 개로 늘어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로 되죠. 나중에 가면은 이제 요렇게 삼각기 해가지고 내가 18개를 그으면 몇 개의 평면으로 분할이 되냐? 이게 수열 문제로 바뀌어요. 나중에 가면 이게. 됐죠?
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 이게 수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고찰을 해본 적이 있냐? 아, 이건 이제 뭐 수학학, 어차피 우리가 하는 수학은 이게 수학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산수하고 있는 거거든, 그냥. 기본적 산수. 근데 생각을 해본 적 없네.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을까를, 이런 직선이나 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을까? 그냥 발견이지,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여기 안에도 우리가 모르는 현상들이 되게 있을 거야. 그치? 그런 것들을 눈에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직선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별 내용도 없는데. 그치. 그쵸. 뭐, 혹시 수학이 얼마나 짜증나는 학문인지 알아? 혹시 이런 거, 공리라는 게 뭔지 알아요? 공리? 공리. 그런 거 있잖아. 공리 있고, 뭐, 정의 있고, 막, 요런 것들 있잖아. 성질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그러면, 거의 이런 것들이 제일 윗단계에 있는 이게 공리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공리가 없으면 수학이 없어요. 이게, 이 공리라는 것들이 논리의 체계를 만든단 말이야. 아, 이렇게만 할 거야, 이거야, 그냥. 만약에 이 공리가 부정되면은 그 밑에 있는 수학들은 싸그리다 무용지물인 거지. 없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한계 안에서만 한단 말이야. 그 공리의 영역, 공리의 영역 안에서만 우리가 수학을 한단 말이야. 약속을 하고, 뭐 하고, 정의를 하고 한단 말이야. 됐니? 그러니까 별 모르겠어요. 이런 걸 왜 배우는지 모르겠다. 그냥 이들 고등학교 언니들한테 그래요. 나도 이런 거 왜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래요. 수학이 재밌니? 좋아나? 응. 수학 재밌어? 그렇지. 딱 그냥 하는 거죠. 재밌어? 그럼 그냥 유라한테 그랬나? 수학은 뭐 수학이 이런 지식을 배워서 뭔가 뭐 써먹을 때도 있지.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수학은 뭐야? 인내심을 길러주는 학문이에요. 인내심, 끈기 이런 거를 길러주는 학문이야. 응? 우리가 수학을 통해서 배울 건 인내심과 끈기야. 왜? 어려운 문제들 보면은 꾹 참고 뭐냐 뭐라지 끈덕지게 그치 어휘력이 딸려서 국어에 그치 포기하지 않고 꾹 그냥 참고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서 생기는 성취감을 맛보는 학문이야. 사회에 나가봐야 써먹을 데도 없어요. 응? 뭐다 마찬가지지만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하윤아 그렇지 않아? 네가 밖에 나가서 저기 편의점에서 뭐 알바하고 있는데 뉴턴의 역학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해? 없죠. 그냥 다 그런 거야 그냥 학교에서 하니까 하는 거죠. 자, 뭐 하다가 또 이렇게 돼버렸지. 모르겠어요. 자, 평행하다 뭐가 같아요? 기울기가 같다. 요놈 기울기는 그러면 넘기니까 3분의 4네요. y는 x 빼기 2 더하기 3 끝. 됐죠? 얘가 수직이네. 기울기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이겠네요.
y는 x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됐죠? 뭐 별것도 없다.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그냥 할 수 있겠지. 나는 믿어요. 믿고 싶지. 자, 진짜. 문제들이 다 이 모양이야. 자, 직선 L의 평행한 직선 M이잖아. 요 직선 L을 기울기를 찾자. 0 빼기 1분의 2 빼기 1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3인가요, 기울기가? 맞아?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러면 요 L 만약 평행 M에 여기 지났네. M은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Y는 마이너스 3에 5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이런 건 틀릴 리가 없어요. 수직이래요. 수직! 기울기 곱이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 3분의 1. Y는 3분의 1에 X 빼기 3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되지. 시우야. 화윤이 한 대만 때려줘. 응? 아니 그냥. 왜? 불만이야? 불만 있어? 자, 얘네가 수직으로 만났네.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면 개수 a 곱하기 얼마? 1. 마이너스 1 곱하기 b가 얼마면 돼? 0. 얼랄랄랄라. a랑 b랑 같네요. 수직으로 만나야 되는데 이 두 개가. 그치?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얘랑 둘 다 어디를 지난대? 2,1을 지난댔잖아. 그럼 2,1을 대입하면은 A가 2가 되네요. A가 2면 B도 2가 되네요. 또 이따 2,1 대입하면 C도 구해지네요. 그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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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만 잘 읽으면 돼요.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x 더하기 2y는 5. 2x 빼기 3y는 마이너스 4. 2 곱하면 2x 더하기 4y는 10. 2x 빼기 3y는 마이너스 4. 빼면은 7y는 14. y가 2. y가 2면은 x는 1. 됐나요? 교점을 찾고 시작해야지. 그러면 1,2죠. 자,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자, y는으로 바꾸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x 블라블라블라. y는 3분의 2 x 블라블라블라. 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 이것만 쓸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든지, 그쵸? 마이너스 a가 얼마? 3분의 2가 되든지, 됐나요? 또 요놈이 어디를 지나든지 1,2를 지나든지 2는 마이너스 a 빼기 1 이렇게 세 개가 나오네요. 이렇게 됐니? 그래서 요놈들을 싹 다 곱하라 그랬네요. 항상. 그러니까 얘들이 이건 또 이제 그러니까 좀 꼼꼼하지 못한 애들이지. 좀 성격이 좀 덜렁덜렁 되는 애들은 어디까지만 찾는단 말이야. 요 두 개만 찾아. 그래서 눈에 보이니까 두 개 있네 하고 딱 답을 시험지에 가서 딱 풀었는데 이게 7점짜리였네. 하나 못 찾아서 7점이 그냥 날라갔네. 7점이 날아가는 순간 아니야 그래도 1등급이야. 하나 틀려도 학교마다 다르지만 신성여고 그치 하나 틀리면 1등급이에요. 쟤야? 쟤야? 쟤야?
아, 재현은 괜찮아. 수학 쉬워요. 쉬워.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면 돼요. 남녀고도 요즘은 쉬워요. 근데 요즘 한림고 어려워졌던데. 어떡할래? 아니, 예전엔 되게 쉬웠거든. 근데 난이도가 작년? 재작년?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난이도를 쑥 올리더라고, 얘네들이. 응. 내가 봤더니 일고 시험지보다 더 어려워요. 한림고가. 아, 일고는 쉽지는 않지. 짜증이 나서 문제지. 됐죠? 자, 수직 이등 분석. 지우야, 신성여고? 신성여고도 좀 어려운데. 많이 해야 돼. 자, 두 점을 지나는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그치?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이잖아. 그러면 이름부터가 수직이니까 얘가 수직이 되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중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중점 찾으면 되겠네. 여기 얼마? 2,2야. 그치? 난 유라가 걱정이네. 응? 여기가 A, B. 여기 밑에 있는 문제. 유라 100% 너는 신성여고 떨어질 것 같은데. 내년에 너 큰일이다, 너. 응? 자, 그리고 나서, 그러네. 요놈 기울기를 찾아야 되잖아. 그럼 요놈의 기울기는 6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요놈 기울기는 얼마? 3이네. 끝! 이렇게요. 됐나요? 이게 뭐 어려울 일은 없죠. 됐어요? 그러면 내가 얘의 활용도를 좀 찾아볼까? 얘의 활용도를 좀 찾아볼까?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까? 혹시 너희들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아니? 예전 책에는 다 있었거든, 오심이.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내심, 외심, 무게중심 배우고 중학교 3학년 때 수심과 방심을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삼각형 오심이라 그래.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뭐가 있었지? 맨 처음 중학교 배웠던 게 외심을 배웠죠. 그런데 우리가 외심은 이거였잖아. 꼭지점을 삼각형 ABC에서라고 할게. 그러면 외심을 내가 5라고 둔다면 아니지. 그냥 루트 쓸 필요 없지. 우리가 앞에서 좌표 평면에서 어떻게 해서 구한다 그랬어? OA는 OB는 OC 이렇게 해서 구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내심이 있었어. 내심 I는 뭐야? 각의 뭐야? 2등분선의 교점이란 말이지. 그리고 세 번째 무게중심이 있었어. 무게중심은 뭐야? 중선의 교점이죠. 됐니? 그리고 네 번째 왜 쓰고 있는 거냐면 나오니까 그래요. 무게중심 이거 수심. 방심은 나중에 가면 30번 문제 모의고사 30번 문제 뭐 풀 기회가 있으면 그때 가서 보여드릴게요. 수심은 뭐야? 꼭지점에서 수선을 내려. 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각 꼭지점에서 꼭지점에서 대변에 내린 수선의 교점이에요.
수선이 뭔지 뭐 알죠? 요 직각으로 내리는 거 이렇게 쫙쫙쫙. 됐니? 됐니? 그러면 봐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가지고서는 뭘 찾을 수 있을까? 수심을 찾을 수 있어요. 오케이? 왜?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 내가 좌표를 다 알려준단 말이야, 삼각형에. 됐니?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니? 그러면 내가 뭘 구할 거라고? 이 점 좌표도 알 거니까 얘 기울기랑 수직이면서 얘를 지나는 얘가 직선이 만나는 됐니? 요렇게 만나는 요 직선을 찾으면 되지. 요 직선 하나 찾고 또 요쪽에다가 이쪽에다 발 내린 요렇게 내린 요 직선을 찾게 되면 여기가 생기지 수심이.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다고. 됐니? 그리고 외심을 찾는 것 중 외심이 외접원의 중심이고 변의 뭐니까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잖아. 그러니까 수직 2등분선에 우리 수직 2등분 구하는 거 방금 배웠네. 그치? 그러니까 외심도 찾을 수 있겠네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오케이? 되겠죠? 내심은 이 다음 시간에 배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돼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점직거리를 이 공식을 배우면 되는 거고 그냥 무게중심은 중점 찾아서 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점을 그냥 2대1 빵 찍어버리면 되지. 내분하는 점으로. 그치?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오심이 있고 방심인 것만 좀 알려줄게요. 방심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되니? 방심은 3개가 있거든. 방접원이라 그래. 우리가 요렇게 이런 그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디선가. 요런 그림 그려서 여기에다가 뭘 그려놓는 거야? 원을 그려놓는 거야. 이게 방심 중에 하나야. 방심이 그럼 몇 개 있어요? 방접원은 각각 이렇게 해서 3개가 존재해요. 됐니? 이게 방심.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예전에 언제 모의고사에 한번 조금 필살기 문제로 한번 나왔던 것 같고 되겠죠? 그래서 수직 2등분선의 활용 뭘 구할 수 있다? 변의 외심을 찾을 수 있다. 이를 이용해서 수심도 맞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있죠. 아니 재미없죠. 재미있지 않아요. 재미있지. 오 이거 나왔네요. 42번 바로 나오네요.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거 말 자체가 뭐야? 응? 이거 말 자체가 내심 말고 외심 찾아라 이 말이야.